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 한켠, 붉은 벽돌 담장 너머로 고양이 몇 마리가 낮잠을 자는 곳에 그녀의 오랜 집이 있었습니다. 오전 6시, 아직 해가 완전히 뜨기 전 주전자에서 김이 피어오릅니다. 칙칙 소리와 함께 라디오가 켜지고 그녀는 조용히 창문을 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여러분의 아침 함께합니다. DJ의 목소리가 낡은 스피커를 울립니다. 그녀는 말없이 미소를 짓습니다. 그래, 나한텐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는 거지. 아침 식탁엔 늘 같은 반찬이 놓입니다. 볶은 멸치, 김치, 그리고 어제 남은 된장국. 누군가 함께 먹을 사람은 없지만 그녀는 정성스럽게 수저를 놓습니다. 혼자라도 밥상은 늘 반듯해야 한다고 믿었으니까요. 식사를 마친 뒤 그녀는 앨범을 꺼냅니다. 사진 속엔 어린 아이 셋, 웃고 있는 남편 그리고 젊은 시절의 자신이 있습니다. 햇살이 창가로 비치자 사진 속 웃음들이 마치 그녀를 향해 말을 거는 듯 합니다. 당신 참 예뻤다 그땐. 우린 참 열심히 살았지. 그녀는 천천히 앨범을 덮으며 중얼거립니다. 그래, 다 지나갔네. 그래도 잘 버텼어. 하지만 그 평범한 하루가 이젠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점심이 지나면 TV를 켜놓고 같은 드라마 재방송을 보며 꾸벅 졸다가 저녁이 되면 마을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는 걸 창가에서 바라봅니다. 불 꺼진 골목은 조용하고 바람 소리만이 집안을 돌아다닙니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낡은 벽에 걸린 시계를 봅니다. 시계바늘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지만 그녀의 시간은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때때로 전화벨이 울립니다. 엄마, 이번 주는 좀 바빠서 못 내려가요. 다음 주에 꼭 갈게요. 익숙한 말, 익숙한 약속. 그녀는 그래, 바쁘지. 엄마는 괜찮아. 하며 받지 않아도 될 말을 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방 안엔 다시 정막이 내려앉습니다. 주전자에 남은 미지근한 물소리만 들립니다. 그녀는 무심코 거울을 봅니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 속에서 젊은 시절의 자신이 잠시 스쳐갑니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이 묻습니다. 이게 내 남은 인생의 전부일까? 그 질문은 작았지만 그날 이후로 그녀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끈질기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그녀는 집 앞 마당에 쌓인 낙엽을 쓸고 있었습니다. 가을 바람이 불 때마다 낙엽은 모아둔 자리를 벗어나고 그녀는 다시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참 끝이 없네. 혼잣말처럼 내뱉은 말이 텅 빈 마당 위로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문 앞에는 둘째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은 얼굴엔 피곤함이 묻어 있었고 손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가져왔어요. 근데 집은 아직 그 상태예요? 그녀는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뭐. 손볼 데가 많지. 아들은 잠시 둘러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벽지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고 싱크대 수도꼭지는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젠 너무 힘드시잖아요. 이 집도 오래됐고 수리비만 해도 감당이 안 돼요. 그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이 맞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걸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왠지 모르게 가슴 깊은 곳을 찌르는 듯 아팠습니다. 엄마, 그냥 요양원 가요. 친구들도 거기 많고 식사도 잘 나와요. 우리가 자주 찾아뵐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말이 귓가를 맴돌며 자꾸만 멀어졌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불 꺼진 거실에 홀로 앉아 라디오를 켰습니다. 스피커에선 오래된 노래 한 곡이 흘러나왔습니다. 세월이 가면. 가수의 목소리가 허공을 감싸며 그녀의 마음 어딘가를 흔들었습니다. 세월이 가면 그리움이 남는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남의 결정에만 끌려다니게 됐을까? 나도 예전엔 뭐든 스스로 결정하던 사람이었는데.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봅니다.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고 아이들은 그 옆에서 밝게 손을 흔듭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나도 떠나야겠구나. 이 집은 이젠 나보다 기억들이 더 많아. 그날 새벽 그녀는 작고 낡은 책상 위에 앉아 조용히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볼펜으로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 집을 팔겠습니다. 그 문장을 쓰는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40년의 세월이 한 줄로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메모지 아래에 작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나를 다시 찾아 떠납니다. 창문 밖으론 새벽 안개가 내려앉았고 멀리서 새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도 새벽빛 같은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보단 묘한 해방감에 가까웠습니다. 이제 그녀의 삶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결심이 앞으로 자신의 인생 이막을 여는 첫 문장이 될 거라는 걸. 며칠 뒤 그녀는 낡은 장롱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랜 세월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셔츠, 첫째의 교복, 그리고 시집갈 때 어머니가 손수 만들어준 비단 이불까지. 손끝이 닿는 순간마다 기억이 펼쳐졌습니다. 이건 버릴 수 없지. 그녀는 그렇게 수십 번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하나씩 꺼내어 햇살에 말리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웠어요. 이제 보내줄게요. 그녀는 스스로에게 인사를 하듯 물건들과 작별을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동네 부동산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 위에 걸린 간판에는 행복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이름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직원이 밝게 묻자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집을 팔고 싶어요. 직원의 눈이 살짝 커졌습니다. 혹시 어디로 가시게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잔잔히 미소 지었습니다. 글쎄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냥 조금 다른 공기를 마시고 싶어요. 서류를 작성하며 볼펜 끝이 종이 위를 미끄러질 때 그녀의 마음 한켠이 이상하게 가벼워졌습니다. 40년 동안 자신을 붙잡고 있던 보이지 않는 끈이 하나씩 풀리는 듯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창문, 벽, 시계, 그리고 현관문. 모든 것이 익숙했고 모든 것이 이별을 준비하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대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담장 위를 비추고 바람에 나뭇잎이 스치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괜찮아. 떠나도 돼. 그녀는 손으로 대문을 쓸었습니다. 손끝에 남은 낡은 페인트 자국, 그 속에 담긴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참 고마웠어. 나 이제 나를 위해 살아볼게. 며칠 뒤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서류에 도장이 찍히고 잔금이 입금된 순간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이건 새로운 시작이야. 짐을 꾸릴 때 그녀는 단 하나의 물건만 챙겼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낡은 흑백 사진 한 장. 사진 속 남편이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가방에 넣으며 마치 남편에게 말하듯 속삭였습니다. 이제 나 당신 없이도 한번 살아볼게요. 그날 저녁 마지막으로 집불을 끄고 문을 닫았습니다. 찰칵. 그 소리가 이상하리만큼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문을 등지고 천천히 골목을 걸어 나갔습니다. 하늘엔 초승달이 떠 있었고 가을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도망이 아니라 회복이야. 그녀의 발걸음이 점점 멀어지며 낡은 집의 불빛은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이제 진짜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떠난다는 건 단지 공간의 이별이 아니라 과거의 자신과 작별하는 용기였습니다. 기차가 천천히 멈췄습니다. 역 이름은 양양. 작은 간이역에 내리자 공기가 달랐습니다. 도시의 매캐한 먼지 대신 소금기 섞인 바람이 코끝을 간지렸고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커다란 여행 가방을 끌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낯선 길, 낯선 냄새, 낯선 하늘. 하지만 묘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래, 바로 이거야. 내가 원하던 낯설. 버스를 타고 한참을 달린 끝에 그녀는 작은 시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논과 밭이 끝없이 펼쳐지고 길가에는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오셨어요? 길가에서 호미질을 하던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냥 잠시 머물러 보려고요. 아, 여기 방 한 칸짜리 전원주택 있어요. 도시분들이 가끔 쉬러 와요. 그렇게 그녀의 새로운 집이 정해졌습니다. 낡았지만 햇살이 잘 드는 단층 집, 창문을 열면 새소리가 들리고 밤엔 별이 쏟아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라디오 대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도 소리, 풀벌레 소리, 그리고 자신의 숨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아, 조용하다. 도시에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평화로움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웃집 아주머니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김장같이 해요. 사람 많으면 재밌어요. 그녀는 당황했지만 웃으며 따라 나섰습니다. 양푼 안에서 고춧가루가 붉게 번지고 김치 국물이 손에 닿자 왠지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할머니, 서울서 왔죠? 여긴 뭐든 직접 만들어야 해요. 사람이 모여야 밥맛도 나고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나 이런 게 참 그리웠어요. 그날 저녁 이웃들과 둘러앉아 막 담근 김치에 갓 지은 밥을 나눴습니다.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그녀의 눈엔 그 어느 때보다 반짝이는 불빛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혼자라는 말이 외롭지 않았다. 그리고 새로 산 작은 카메라를 꺼내 마당의 꽃, 하늘의 구름, 웃는 얼굴들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그녀는 마을에서 사진 찍는 할머니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부탁했습니다. 순아 어머니, 우리 가족 사진도 찍어주세요. 그녀는 셔터를 누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웃어요. 인생은 지금도 찍는 중이에요. 그녀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 속에 살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롭게 피어나는 햇살과 사람들 속에서 나라는 존재를 다시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81세 처음으로 내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녀가 마을에 자리 잡은 지도 어느덧 1년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 계절은 4번이나 바뀌었고 그녀의 얼굴에도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전의 주름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 사이사이에 빛이 생겼습니다. 미소가 자연스럽게 피어오르고 목소리엔 힘이 실렸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카메라를 들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꽃이 핀 길목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들판에서 그녀는 삶의 조각들을 찍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하루를 움직이게 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주민센터에서 열린 실버 모델 체험 행사 안내문을 보았습니다. 나이 상관없이 나를 표현하는 하루. 당신의 미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 문구가 유난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빠르게 신청서를 썼습니다. 행사 당일 그녀는 오랜만에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빗으로 머리를 다듬고 빨간색 원피스를 꺼냈습니다. 이 옷 언제 입어봤더라. 옷에 주름을 펴며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무대에 올라간 순간 조명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터지고 사람들의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할머니 너무 멋져요. 진짜 영화 속 주인공 같아요.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포즈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엔 81년의 시간과 용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사진 한 장이 SNS에 올라갔습니다. 빨간 원피스의 할머니 모델. 그 사진은 순식간에 퍼졌고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진짜 아름답다. 나도 저렇게 늙고 싶다. 인생은 나이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며칠 뒤 지역 잡지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순아 어머니 표지 모델로 나와주시겠어요? 그녀는 놀라 웃었습니다. 내가요? 나 같은 사람이요? 기자는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네, 바로 그런 분이 필요해요. 촬영 날 그녀는 처음으로 스스로 메이크업을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네, 이 얼굴. 세월이 지나도 참 나다워. 카메라 앞에 선 그녀의 표정은 그 어떤 젊은 모델보다 당당했습니다. 그날 찍은 사진은 지역 마트 포스터로 걸렸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 할머니 우리 마을 사시는 분이야. 그녀의 삶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순아 모델님이라 불렀고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이를 먹는 게 두렵지 않아요. 멈추는 게 두려운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다만 늦은 나이에도 나 자신을 선택할 수 있었다는 게 참 고마워요. 그녀의 인생은 끝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촬영 중이었습니다. 카메라는 천천히 그녀의 얼굴을 비추며 잔잔한 음악 위로 자막이 떠오릅니다. 81세 집을 팔고 떠난 이유. 그것은 도망이 아니라 새로운 나를 찾아간 여정이었다.